Well, I got a woman way over town that's good to me. Oh yeah, say I got a woman way over town, good to me. Oh yeah, she give me money when I'm in need. Yeah, she's a kind of friend indeed. I got a woman way over town that's good to me. Oh yeah, she says the loving early in the morning just for me. Oh yeah. 손진기 손덕기의 이러쿵 저러쿵. 네, 월요일 밤 10시에 만나는 손진기 손덕기의 이러쿵 저러쿵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에 뭐 무슨 일 있었어요? 네, 지난주 못 나온 점을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네. 1단계로 내려가서 갑자기 일이 많아져가지고 그동안 공연 못했던 것들이 지금 막 많이 요즘에 해요. 많이 예. 좀 이제 공연 이제 파티 모임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또 좀 조심을 해야 그렇죠. 되겠습니다. 소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고 방역은 뭐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갑자기 뭐 공연이 하나 들어가지고 제가 가서 좀 봐줘야 될 상황이어서 그때 너무 죄송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안 나오시니 갑자기 시청률이 확 올라갔다는 그런 얘기도 아주 있고 뭐 좋은 현상이죠. 자, 손진기 손덕기 이러쿵저러쿵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출발하겠습니다. 잠시 해보죠. 네, 손진기 손덕기 이러쿵저러쿵 월요일마다 10시에 찾아뵙는 이 시간에 자 오늘은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여행에 대해서 세계 여행을 온라인으로 바퀴 돌고 왔어요. 네, 그렇죠. 온라인으로 쫙 한번 돌아왔습니다.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여행을 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의 좀 답답함을 여행 전문가와 함께 풀어봤죠.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이 10시에 하니까 요즘에 해가 짧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막 뭐랄까 밤 깊숙한 곳에서 이 가을 밤에 우리 프로를 듣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조금 늦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그 시간에 여유가 제일 많은 시간인 것 같아서 그죠? 많은 분들이 좋아를 하셔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우리가 이 방송은 녹화 방송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팅에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저희들도 같이 채팅에 참여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채팅에 좋은 의견 주시는 분, 또 좋은 대화 채팅으로 올려주시는 분들께 저희들 선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그 소금 있잖아, 소금. 우리 언젠가 우리 소금 선물 세트, 4종 세트죠. 그 받으신 분이 저한테 답을 해줬어요. 이렇게 정말 괜찮은 소금은 처음 받아봤다고. 선물 아주 깨끗하게 선물 세트로 포장이 선물로
선물로 정말 선물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인사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공해주신 우리 협찬사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또 뭐 누가 협찬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럼요. 예. 협찬하시고 싶은 분들은요. 제가 저기 로션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화장품 좋잖아, 그치? 로션 이런 거 좋아요. 떨어진 건 좀 주소서. 네, 알겠습니다. 떨어진 거를. 아이씨. 아유, 진짜. 자, 우리 손덕기 씨 어떻습니까? 요즘에 말이죠. 사람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네. 뭐 많죠, 많이 있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인구가 점점 제일 큰 문제입니다. 요즘에 인구 센서스 인구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또 얼마나 줄어들지 걱정이 됩니다. 인구 그러니까 절벽 시대에 우리가 이제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조금씩 늘어가다가도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데 부부가 한 명을 못 낳는다 그러죠. 평균적으로 0.8명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0.97명에서 더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0.8대까지 지금 갔다고 하는데 좀 걱정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적어도 둘이 결혼해서 둘은 낳아야 인구가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유지가 되는데 현재 뭐 한 명도 안 나는 꼴이 돼버렸으니 근데 그래도 손덕기 씨는 애국했어요. 넘어가요. 왜 여기서 내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래도 둘 이상은 낳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들만 있어서 좀 걱정이긴 하지만 요즘 딸이 효도 한다는데. 아유, 딸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효도. 지금이라도 딸이라는 보장 있으면 날 것 같아. 넘어가신다. 아니 진짜로 정말 딸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네. 옛날에 뭐 아들 못 낳으면 소박 맞고 정말 그랬었는데 요즘은 너무. 네. 우리 아들은 지금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어서. 저희도 뭐 아들들하고 잘 지내고 있긴 한데. 네. 딸이 주는 또 이 뭐랄까 이 친근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요. 딸 사랑은 아빠라고. 딸 바보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나라 인구수가 현재 5,178만 579명입니다. 몇 시 현재입니까? 몇 시 현재는 오늘 아니고요. 현재. 통계청에서 발표한 게 그 정도 되는데 세계적으로는 28위예요. 28위가 뭐야? 많은 면적 그러니까 국가 면적 대비 그러니까는 아니요. 인구의 숫자로 봤을 때 28위. 1위는 뭐 역시 중국 약 한 15억 정도 되고요. 인도가 엄청 많이 그래도 인도 많이 들었어요. 지금 13억 8천이니까 약 한 14억 정도 되는 거죠. 미치겠구만. 어마어마하죠, 그죠? 네, 미국이 3억 3천 정도, 인도네시아가 2억 7천 정도, 파키스탄이 그래요? 2억 2천 정도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얼마 전까지 3위였는데 미국이 미국이 3억 1천만 명 정도가 되니까 3억 3천만 명 정도. 네, 이렇게 인구가 지금 분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가 문제인 거지. 문제죠. 이게 느는 나라도 있고 주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줄어요. 누가 계산을 해냈어요. 230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수가 50만 명으로 준대요. 50만 명이면 영등포 인구보다도 못한 인구죠. 나라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네, 그래서 이제 제3세계 국가들이 용병들이 와야 되겠네. 들어와서 나라를 운영하니까 5천만 명이 운영하던 국가가 50만 명 정도도 안 된다고 하면 23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80년 후면은 대한민국의 인구수 순수한 우리 혈통의 인구는 50만 명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나라 운영하려면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운영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국가가 어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3국가 중국이죠. 중국이 제일 많이 들어와 있고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지방 같은 데는 중국의 유입 인구가 제일 외국 인구로서는 제일 많습니다. 지방 대학은 거의 중국 유학생으로 메워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구수가 제일 많은 미국도 합중국이잖아요. 우리는 민주주의 공화국인데 미국이 합중국입니다. 여러 민족이 합쳐서
그 나라를 만든 나라가 이제 미국인데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합중국처럼 이렇게 여러 민족이 모여서 만든 나라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 대비수로 총선거를 하게 되면은 대통령이 중국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뭐 50만 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뭐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건 뭐 그렇다고 억지로 날 수도 없고 네. 참 큰일 난 일인데 우리 때 우리가 네. 1962년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또래는 보통 집안에 뭐 3명에서 4명 정도 있었어요. 그렇죠? 3명이 제일 많고 3명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 세대가 5, 6, 7 정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우리가 어렸을 때 사람이 너무 많다. 참나 삼천리 강산이 초만원이다. 초만원이다 그래갖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렇게 캠페인이 가다가 아들 딸 구별 말고가 꼭 붙었어.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에서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된 그러니까 그 표가 생각나요. 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뭐 이런 표도 있었고. 그런데 말이죠. 이게 사실은 한 치 앞도 못 내다본 그 후로 불과 20년도 안 지나서 이제 1900년대 그죠? 1990년대에 들어서 인구에 대한 감소의 우려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은 점점 좀 큰일입니다. 지금은 한 명이 있거나 없거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학급으로 보면 초등학생 학급수를 보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24반까지 있었어. 그것도 아침반, 점심반 뭐 해가지고 어떨 때 2부제, 3부제 한 날도 있었어요. 3부제. 그러니까 그리고 한 반에 지금 몇 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25명에서 31명 뭐 2명 정도가 한 반이래요. 네, 근데 그때 우리 다닐 때는 80명이 한 반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100명에 100명. 100명일 때도. 네, 100명. 초등학교 1학년 때 100명이었어요. 한 학급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 이름 외우는데 4개월 걸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네. 자, 뭐 이렇게 교육이 제대로 안 됐겠죠. 그러면 학교 수를 늘려서 학급을 좀 늘리고 좀 이렇게 더 출산을 장려해야 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국가가 힘들고 어려우니 이걸 산하 제한을 해버리는 바람에 우리 인구가 이제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결혼 자체를 안 하니 아이를 낳을 수가 없죠. 그래서 좀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손덕기 씨는 어떤 뭐 좋은 아이디어가 좀 있나요? 뭐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우리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뭐 가장 빠르고 그다음에 쉽게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로 우리 시로 이사를 오면 정착금을 얼마를 주고 그다음에 애를 낳으면 또 출산 축하금 그다음에 장려금 이런 걸 또 얼마를 주고 이런 정책들은 각 시도마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사 오면 월급을 드립니다라고 해서 이탈리아에서 작은 마을에 주민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했어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옳은 정책 같지는 않아요. 같은 인구가 이동을 하는 것밖에 더 되잖아요. 인구가 느는 정책은 아니죠. 그 도시는 늘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청년들을 모집합니다라는 이제 공고를 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되기가 어렵죠. 일단은 아이를 낳아서 생산 국가가 돼야 되는데 감소 국가가 되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인구가 줄어서 결국 인구가 준다는 거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뭘 것 같아요? 노동 인구가 주는 거거든요. 그 노동 인구가 줄고 그다음에 노동 인구가 줄게 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는 거죠. 그 산업 전반에 걸쳐서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도 있었습니다. 신혼 부부에는 신혼부부 결혼하면 집을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결혼 장려금을 주고 뭐 이런 정책이 있었는데 그게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서
신혼부부 주택단지를 만들겠다. 네. 뭐 그리고 또 그거를 제공을 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 뭐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주택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서거든요. 주택이 마련이 안 돼서 결혼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으니 인구는 전체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결혼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제가 주택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 짓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네. 생각해냈어요. 얘기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폐교가 전체적으로 지금 160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폐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칸칸이가 다 교실이죠. 그렇죠. 이 교실을 전부 다 신혼부부 방으로 개조를 해서 그냥 놔두니까 폐허가 되잖아요. 멋있겠는데? 그거 좋은 정책이에요. 그런 거를 좀 운동장이 있으니까 네. 운동장은 정원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지하를 파서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면 칸칸이 뭐 교무실도 있었고 교장실도 있었고 그 다음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교실이 있고 과학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칸칸이 방이에요. 이걸 조금 개조해서 신혼부부들한테 주면 무상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160개 학교에 칸칸이 나오는 그걸 방을 치면이 어마어마한 방수가 나오거든요. 최소한 20개, 30개는 있었겠죠. 예, 도심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100년이 넘은 교동 초등학교, 뭐 미동, 매동, 덕수 이런 학교들이 지금은 학년이 걸러 있어요. 지금 거의 폐교 위기에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폐교가 되면은 도심에 있는 이게 이 젊은이들이 도심을 안 떠나려고 하니까 거기 폐교된 학교를 신혼방으로 꾸며서 5년간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네네. 2명을 낳고 거기서 2명을 키워서 5년이 끝나면 다시 이제 자립해서 나오고 또 새로운 신혼부부가 들어가서 또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지금의 2명이 결혼해서 2명은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왜 화를 내고 아니 그래요? 나는 이게 왜 그걸 다 조용히 얘기하세요. 폐허를 놔두냐 이거 내가 무서워서 결혼하겠냐고 청년들이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면 서울시장이 사람이 참네. 서울시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한번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나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 무조건 지을 게 아니라 있는 걸 좀 활용했으면 어떨까.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폐교에다가 신혼부부방을 이제 만들 거 아니야. 자기들이 하나씩 배당받으면. 그래갖고 거기에 그 이쁨방 뭐그 컨테스트. 뭐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집이 더 크리스마스 트리를 더 이쁘게 했다라든지 이런 거에서 더 막 지원금을 명분을 만들어서 지원금을 더 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폐교가 얼마나 멋진 공간으로 그리고 이게 해외적으로 많은 우리나라의 홍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좋은 정책으로 전 세계들이 좀 우리나라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또 하나 또 제안이 뭐또 제안 예, 뭔데? 그 신혼부부들 주잖아요. 뭔데? 근데 이번 정책에 국토부의 정책도 청년 신혼부부 결혼하면 집을 살 집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재혼은 안 되느냐? 재혼. 근데 재혼 부부들도 요즘엔 이혼율도 높아지고 젊은 사람들 이혼도 많이 해요. 그래서 젊었을 때 또 재혼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그러니까 가임 기간에 있는 재혼이라 할지라도 좀 지원을 해주자.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그거는 낳았다는 게 있어야 돼. 증명이 돼야 돼.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지.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지원만 해준다고 뭐. 아니 그런 거죠. 가임 기간에 있다고 하면 날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자는 거예요. 청년 신혼부부만 할 것이 아니라 재혼 부부들도 이번 뭐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그 뭐 솔직히 얘기하면 재혼 부부들이 훨씬 뭐 그 재혼을 성사시켜주는 사이트도 생길 정도로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네. 이들의 정책도 이들도 국민이고 이들도 신혼부부란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 청년들의 소위 그 아이를 낳는 그런 율보다는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우선 청년을 먼저 좀 뭐 여유가 있다면 그것도 방법이 아닐까. 또 낳고 싶은가 이래 자꾸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고. 아니 방법이란 얘기지. 지원을 해달라고 그렇게. 그래요. 네. 또 뭐 재밌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 근데 미혼모들도 사실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우리나라 미혼모가 되면 얼마 전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중고 사이트에 20만 원에 애를 내놨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누구도 욕할 수 없습니다. 그럼요. 근데 산모를 욕할 수도 없는 거죠. 사실 생후 36개월이 됐다고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 3일 만에 내놓은 거였어요. 예.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냐고 하는 이 사회적 환경을 만든 우리 기성세대들의 문제인 겁니다. 나라의 문제이고. 결국은 우리 나라에서 난 미국은 이러잖아요. 국경만 넘어 비행기 타다 가다가 애를 낳아서 국경만 넘어도 미국 시민권을 주잖아요. 네. 미국인으로서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낳은 사람도 인정을 안 해주니 이런 중고 사이트에 애를 내놓는 이런 상황까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요즘에 정말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를 지우러 오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이가 14세랍니다. 14세라고 하니. 이건 정말 문제네요. 그런데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20주가 지나가면 이제 낙태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인간으로 인정을 받고 낳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낳고 나면 그들은 너무 나이가 어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원치 않는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냥 버려둡니까? 국가에서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미혼모들을 보는 시선을 먼저 걷어들이고, 그렇죠. 잘못된 시선. 네. 그 다음에 미혼모가 난 아이도 보호받아야 되고, 네. 이 아이들도 인격적으로 인간의 대우를 받고 정상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도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아야 돼. 지원해주기 우리가 사회적 시선이 따뜻해져야 그렇죠.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미혼모를 양성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난 아이는 국가의 복지에 의해서 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고 제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애를 못 낳는 집안에 입양을 시켜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야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중절을 수술하는 율이 좀 이렇게 낮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걸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막아야지. 누구 미래학자가 예측한 것처럼 2300년이 되면 50만 명도 안 되는 인구다. 그러면 외국에 제일 많은 사람들의 그 많은 그 인원이 들어온 국가가 돼버리는 우리가 중국 돼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20년 전에 한번 그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젊은 남자들은 군대 가는 걸 굉장히 그 하나의 그 큰 숙제로 안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에는 이제 38선에 캄보디아나 필리핀 용병들이 와서 지킬 테니까 애를 안 낳는데 무슨 군대를 가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50만 명밖에 안 된다면. 근데 언제적 얘기를 38선이라 오랜만에 들어본다. 휴전선. 38도 선에 거져가지고 우리 시대는 다 그랬지 뭘. 아무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는 38선뿐 군대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지금 또 들어와 있잖아요. 또 게다가 분야 무슨 모든 분야에 이제 용병이 필요하게 될 그러니까 거라니. 이거는 국경에 관련된 그러니까 국적에 관련돼 있는 것들이 이제 넘어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런 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은 참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근데 뭐 들어오는 걸 막는 건 저는 원치 않아요. 같이 하면 되죠. 우리도 뭐 저거 할 때 없을 때 가서 다 돈 벌어 왔잖아요. 노동하고. 그럼요. 그러면서 우리는 왜 막어? 그거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오히려 좋은 기술을 좀 가르쳐서 숙련된 노동자로 키워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구 노동, 그 노동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출산도 장려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또 우리 스스로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페루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후지모리 일본 사람이 네. 페루의 대통령이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데 아니 입양 가면 부모도 바뀌어요. 그렇죠. 근데 이민 가면 나라도 국적도 바뀌고.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네. 옛날에 그 친척 애 못 낳는 집이 있으면 그때 많이 낳았을 시대니까 네. 뭐 막내는 뭐 큰아버지 댁에 보낸다. 네. 이승만 대통령이 아들이 없어서 이기붕의 그 첫째 아들을 양자로 드렸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옛날에도 있었죠, 우리나라. 네, 옛날엔 자식 없는 친척 집에 애를 입양 보내고 뭐 이런 친척뿐만 아니라 뭐 같은 동네에서 동네나 학교 선생님 뭐 이런한테 우리 집이 가난하니 네가 좀 좋은 집에 가서 너도 공부 좀 하고 혜택을 받아라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었죠. 예, 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그럴 바에는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잘 사는 사회가 돼야지 민족적인 것들만 내세우면 민족 분쟁만 일어나게 되고 또 이 안에서도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민족 분쟁이 뭐예요? 흑인과 백인의 그 200년이 넘는 갈등을 계속 겪어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인구 정책이 또 의식과 생각이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 인구가 줄지 않게 또는 늘려가는 방법은 우선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네. 물론 많이 관심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책 자체가 뭘 해줄 테니 애를 낳아 보다는 환경 조성이 중요합니다. 뭘 해줄 테니 뭘 해라는 이제 우리 국민들은 옛날의 국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게끔 환경 조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책은 좀 단편적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오래 갈 수 없어요. 대통령이 바뀌면 또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뮤지컬, 음악회, 오페라, 무슨 공연 이런 거를 청년들에게는 아베크족이 오면 공짜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를 데려오면 무조건 다 공짜야. 무료 입장. 뭐 아이들한테 그런 문화 교육도 좋고 아니 이 데이트하는 아베크족한테도 공짜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 조성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좋은 공연을 보고 나면은 우리가 마음이 좀 열리죠. 그러고 뭐 술도 한잔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그런 그다음 신혼부부가 아예 없는 신혼부부가 와도 좀 무료 티켓을 좀 줘서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놀이공원 또는 뭐 어떤 그 체험할 수 있는 아베크족이 체험할 수 있는 무슨 교육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환경 조성을 좀 잘해보자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 옛날에 공연할 때 이런 걸 한번 해봤어요.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는 무료입니다. 이렇게 한번 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그냥 5,000원씩 받았고 아이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아이를 데려오면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아니 학교에서 공연을 본 것이 방학 숙제였나 봐. 그래서 티켓을 갖다 내야 되는 거예요. 티켓을 방학 숙제로. 그러니까 뭘 해주면 뭘 줘야 되는 이런 정책은 좋지 않은데. 그러니까 티켓을 또 갖다 내야 되니까 티켓만 사러 오고 공연을 안 봐. 이란. 방학 숙제를 엄마가 와서 티켓만 사가지고 가.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이를 데리고 오면 부모는 무료로 그렇게 하니까 조금 이렇게 그 좋은 그런 분위기 조성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인구 전일벽 시대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는 어떻습니까? 우리 댓글 올려주시는 대로 여러분들과 대화 나누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좋은 그 아이디어 주시면 또 선물 주잖아 우리. 그렇죠. 자, 소금 세트 준비되어 있고요. 또 오늘 뽑아서 여러분. 제가 이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댓글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댓글 참여할 때 저희가 이제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소금 선물 세트를 받으실지. 저도 하나 제공을 해도 될까요? 제공하세요. 네, 얼마 전에 제가 발간한 책도 한 권 드리겠습니다. 댓글 아이디어 좋으신 분들. 틈틈이 보이는 세상. 네, 틈틈이 보이는 세상. 네네. 이 책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를 낳려면 이 틈이 잘 보이는 데를 가야 돼. 그래서 많이 납시다. 그래서 틈을 300페이지나 썼구나. 자, 틈이 보이는 남자와 오늘 함께 했습니다. 자, 손진기, 손덕기의 이러쿵 저러쿵. 오늘은 인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애를 납시다. 애를 납시다. 애씁시다. 애씁시다. 좋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